요거 임상우 내가 이게 화면이 잘 맞나 좀 봐줘. 한번 사이즈가 맞나? 네.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게 수원서까지 이렇게 왔는데 출첵을 하겠습니다. 출첵.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우리 이경미 지사장님 그죠? 네. 서인수 주점장님, 네? 안유나 팀장님. 죄송하지만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네? 김경애. 김경애 이제 생각나네. 그리고 홍성분 지난번에 왔다가 그냥 일찍 갔죠. 김수정. 네? 네? 김수정. 김수정. 그리고 양영미, 양명순. 양명수. 그리고 총무님 성함이 뭐더라? 황정원. 황정원. 팀장님 자리 이쪽으로 어디 앉을까? 이소진. 일로. 아휴 왔네 수강생이. 조금 이따가 옮겨. 우벌생 보내고. 이제 내 건 핸드폰 안 된다고 좀 이따 키면 막 난리 나겠죠? 지난번에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뭐 인사를 하고 할까요? 생략할까요? 네?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지. 다 촬영 중인데. 자, 상호간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이 플라스틱 기업 영업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제한선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거를 가야 되느냐? 실제 현장에 나가면 뭐를 달라고 하고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재보험은 대부분 다 가입해 있으니까 가입돼 있는 것을 증권을 한번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조건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제한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경미 지사장이 왜 보고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죠? 잊어버렸어요? 잘했어요. 대표님들은 그 내가 제안한다고 하면 거절할 수도 있고 됐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보고를 받는 것에 습관돼 있기 때문에 보고한다라고 말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습관적으로 수백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고해봐. 이거가 돼 있기 때문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오케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증권을 받으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증권을 달라고 해야 돼. 그런데 증권을 잘 줄까요? 잘 안 줘요. 근데 제가 달라고 하면 잘 줄까요? 네. 잘 주는 편이에요. 왜? 첫째가 안 주면 맞을까봐. 두 번째, 증권을 달라고 하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잘 줍니다. 막상 증권을 줬으면 얼른 갖고 얼른 사무실로 와야 되나? 그거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고서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대략? 이게
대략 봐서 잘 돼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죠. 네? 그래서 대략 규모를 보고 가입 금액은 적절한가, 장기로 들어져 있는가, 소멸로 들어져 있는가, 건물은 대략 얼마 들어져 있는가, 기계는 얼마 들어져 있는가. 조금 적게 들었으면 조금 적게 들은 것 같은데 공장 평수가 몇 평이에요? 한 1000평이라고 하면 대략 100만 원씩만 잡아도 3억을 들여야 되는 거죠. 200만 원이면 6억인가? 6억을 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들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게 들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증권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유심히 살펴야 될 게 뭐 어떤 거예요? 윤아 씨 고객이 증권을 줬어. 그러면 제일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생각이 안 나죠? 이거를 계약을 누가 했는가, 모집자가 누군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보험이 좋고 나쁘고 한 건 내가 좋게 제안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장모님이 이거 계약을 했다, 저기 모집자다, 그러면 쉽게 해약이 돼요. 그래서 이 모집자를 딱 보고 전속인가 주예인가 대략 이름 보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보고, 이분이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이분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증권을 보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할 줄 알고 그 담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계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 다음에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작성하는 거, 그리고 이 관련된 단체가 회사 이런 게 어디예요? 첫 번째가 관련된 회사가, 우리 상품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메리츠. 메리츠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알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손해보험 회사다라는 거, 오래된 회사라는 거. 그래서 메리츠가 시험 보면 01 들어가고 신동아가 02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자본으로 처음 생긴 회사는 신동아화재,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는 동양화재, 메리츠입니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고, 또 관련된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 이름도 거룩한 주식회사 인슈코아가 대리점이고요. 그다음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이 단체가 MOU를 맺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계약자는 누가 돼요?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죠? 공부 안 했죠? 이거 다 줬었는데 제가 자료 다 주고 갔잖아요. 지난번에 다운. 근데 안 봤어요? 봤어요? 서인수 지점장이 봤어요? 그 후로?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네. 실제로 공부는 별로 안 했다. 자료를 주긴 줬는데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한국플라스틱 산업안전협의회가 계약자가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이 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명단을 그 서울지사에서 하고 중앙지사에서 지난번에 우리 상무님하고 가서 일산지사도 해야 되니까 이제 니들만 하던 거를 안 되다, 다른 사람도 같이 해야 된다. 니들이 하던 거를 진도 나갔던 것만 골라주라. 아니면 나머지는 우리 일산 사람들도 이 영업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했어요. 써서 제출하라. 빨리 제출하라.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것만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배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흥을 일단은 시흥시를 여기서 보니까 시흥을 가기가 그나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 이렇게 명단을 주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공부해서 이제 할만하다라고 판단되는 분들한테는 그 DB를 줘서 실제 전화해보고 가보고 30개씩을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많이 줘도 의미가 없고 가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내 영업 대상에서 제외하면 돼요. 요건 공장이 괜찮고 여기는 돈이 좀 될 것 같아.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럼 오케이. 요거는 이경미 내가 할 거야. 이경미라고 딱 적어서 저를 주면 어느 누가 그 거래처를 가서 해도 제가 이경미 거라고 지정해놨으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계약을 해갖고 와도 청약서를 주지를 않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앞에 30개씩을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거기를 영업하게 할 겁니다. 하다가 보면 뭐 소개도 나올 거 아니야. 또 옆에 내가 보지 못했던 영업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여기는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내가 해도 추가로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체크해봤더니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거기 해도 됩니다. 그러면 31번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50개 이상은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보든지 이제 그때 가서 전화를 하고 가든지 어떻게 전화를 해서 여기에 대상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이제 다 알려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뭐 주소,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면 이제 업종은 뭔지 제품 뭐 만드는가도 다 나옵니다. 그런 거를 골라서 내가 일단 30개를 골라놓고 이제 증권을 주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못하는 영업을 실제로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제 요거를 요런 스타일로 해서 한번 공지를 했었는데 요거를 실제로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설계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만약에 설계를 공부하세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공부 설계하세요 해갖고 설계를 해서 보내는 사람을 지금까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하라고 해도 쉽게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할 시간도 없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은 보여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오늘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소진님이 이제 한화 기업사랑부터 화면을 열고 여기서 열어야지. 열어. 자, 그래서 기업사랑을 열어서 실제 설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건가? 여기가 좀 각이 안 나오긴 안 나와요, 여기가 그죠? 이거를 조금 옮기면 안 될까요? 안 되는구나. 화면 때문에. 이거 뭐 들어가는 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네? 3081250 BB인가 SS인가? 우리 하나 코드. 아니, 소진이가 해놓은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대표 코드로 들어가는 게 좋지. 네. 비밀번호. 네. 308250으로 들어가. 308120. 제가 로그인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로그인.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올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계를 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이제 올려야 돼.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뭐 응? 자동차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물어보고요. 내가 말을 못 해주고 집을 지려고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물어보는데
건축업자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물어보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설계사가 계산을 해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게 주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등록을 해서 여러 번 걸로 하고 여러 번 주소지로 하고, 소재지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주소지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소재지는 영향을 줘요. 왜 주냐면 풍수해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를 한화 손해보험의 기업사랑으로 종합보험으로 한번 해보고, DB화재 엑설런트 종합보험으로 한번 해보고, 장기보험은 하나손보 무배당 빅플러스로 한번 해보고, DB화재 참종화재 플러스 종합보험으로 해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업종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 자, 이제 지금부터 실제로 설계하는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눈이 좋으셔서 멀어도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다 보이죠? 아, 처음이요? 이게 처음. 자,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고객 등록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상품 가입 설계를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요 매뉴얼도 우리 이소진 씨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걸 드려. 네. 그럼 여기 보면 그 중에 이제 여기가 장기, 자동차, 화재 특종, 해상보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상보험은 뭐예요? 해상보험은 선박. 네, 선박, 네. 또 적하. 그렇지. 이게 뭐가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다 눌러보고 들어가 보셔. 고장 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화재 특종을 누르면, 화재 특종을 눌러보셔. 여기에서 보면 전체가 있는데 화재 기술 배상 근제 장애 화재 종합 특종 기타 이렇게 쭉 있어요. 한번 화재 눌러보시고, 화재 눌러봐봐요. 화재 보면 주택, 일반, 공장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보험 종류가 건설공사, 조립보험, 기계보험, 전자기 완성, 토목공사물 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에 써먹는지는 어디다 물어보면 돼요? 인터넷에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배상 종류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업배상 책임보험이잖아.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전문인 배상 책임, 생산물 배상 책임, 체육시설, 가스배상 등등등등에서 좀 많아요. 그 다음에 근제보험, 국내 근제, 선원 근제, 해외 근제, 직업훈련생 보험. 이 국내 근제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왜? 이경미 지사장이 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지난번에? 왜 나만 물어봐? 왜 나만 물어봐? 묻지 마. 어? 그러면 와가니까 우리 서인석 지점장님이 대답, 우리 근제보험에서 왜 관심을 가져야 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제보험이라는 게 기업들이 공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또 하도급을 주던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보험을 다시 드는 게 근제보험이 아닌가라고. 이 정도 되면 뭐 그 진짜 한 70점 드려도 돼요. 손해보험 출신이면은 30점인데 생명보험 출신 이 정도 되면 진짜 잘하시는 거 많이 하시는 거. 역시 왕언니답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종신하고 정기보험 아니? 네. 기면 기도 아니면 아니야. 딱 부르기 기죠? 네. 이거를 가는데 바로 들어가서 진짜 이야기를 하면 참 계약을 하면 참 좋겠는데, 에? 안윤아 사장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 회사 가치가 상당히 100억이고 200억이 됩니다. 사장님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이 회사 가치는 푹 떨어집니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장부상의 회계상의 기업 가치는 100억인데
돌아가시고 나면 실제 가치는 30억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50% 가까이 내야 돼서 회사 팔아도 세금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세금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아들 앞으로 해서 종신보험 들어두시고 회사는 비상기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종신보험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쉽지 않죠. 얘기도 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됐다고. 아이 보험 얘기하려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근제를 하며 알면 살살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제를 알으면 사고가 나면 근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년 동안 인슈쿠아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출퇴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죠. 그런데 사용자인 인슈쿠아 대표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생겨. 그걸 뭐라고 그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이만큼이 생기면 배상 책임이 생기면 상당 부분 50, 60, 70% 정도는 업종에 다르지만 이 부분은 이걸 해결해 주는 보험이 뭐라고요? 이게 근제보험, 산재보험. 이게 산재보험. 그리고 이 나머지를 모질란 걸 채워주는 이게 근로자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근제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근제보험을 소멸성입니다. 여기 소멸성. 이걸로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하고 실제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공사를 할 때는 이 산재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근제보험을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근제보험을 들어옵니다. 소진 씨가 이것 때문에 한누리 어쩌고저쩌고 청주 그거 45,000원 때문에 신경 많이 썼던 거 있죠? 이거 공사하는 원청자가 들어오라고 하면 하청자가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주는 거 이걸 해결해주면 엄청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네가 네 직원 데려다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로 처리가 되는데 네가 물어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보험을 들어와라. 이거를 안 들어갖고 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고 사고가 나면 관을 들고 공사장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고 나쁜 사람들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시신 썩고 나면 거기서 장례를 안 치르고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공사가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면 저 정부기관에서 막 경찰서에서 압력이 들어가 있고 빨리 해결하라.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고 종업원들을 대비해서 공사 현장은 근제보험을 거의 다 들고요. 직원들은 이렇게 들으면 소멸성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회사도 저축을 하고 싶잖아요. 저축을 해서 조업원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근제를 대신해서 보상을 좀 해주는 것도 하고 싶고 저축으로 했다가 종업원들이 나면 퇴직금으로 또 쓰고 싶고 또 본인의 퇴직금으로 쓰고 싶고 본인의 유용한 자금으로 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거를 장기로 들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기로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장님들이 이렇게 근제보상 받고 퇴직금 받고 유용한 비상위험 자금으로 갖고 싶어서 사장들이 이 저축으로 해서 단체 보험을 적립식으로 할까요? FP들이 돈 벌라고 하라고 하니까 할까요? 사실은 우리 FP들이 돈을 벌려고 장기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멸성에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장기로 해서 돈을 벌려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왜 근제보험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종업원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위험은 결국은 누구의 위험이에요? 대표의 위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업원들의 50명이면 50명, 10명이면 10명, 100명에 대해서
뭐 3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이렇게 단체로 종업원 단체 보험을 가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한 대표님 거는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재보험은 하면서 이따 공부하지만 화재보험을 하면서 이 회사는 사장님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돈은 사장님 거가 아니라 회사 겁니다. 회사 돈으로 사장님 재산을 지키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과감하게 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회사가 당신이 문제가 되면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가족한테 갈 수 있도록 상속이라든가 회사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돈을 준비를 종신보험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기 좋은 징검다리를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이 근제보험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화재보험을 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단체보험, 우리가 화재보험 단체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화재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을 참 준비하셨어요? 하면서 이 사용자 배상 근제를 얘기하고 퇴직금 준비했느냐라는 걸 하고 유용하게 적금을 통해서 회사 비상유용금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계약되고 나면 증권 갖다 주고 더 중요한 사장님 이 회사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사장님 거를 준비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해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상품이 근제보험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삼천포로 너무 많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제 대답을 저렇게 잘해줘야 돼. 이따 전 맛있는 거 많이 드셔. 다음 상해보험. 이 상해보험 눌러봐봐요. 소진 씨는 녹음하지 마. 자, 녹음하는 거 그냥 저 메모하지 마. 메모할 시간 어디 있어? 여기 보면 이제 단체 이게 상해보험, 단체보험, 해외보험, 상해보험이 많아요. 이게 그 우리 교통사고 났다든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냥 소멸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재종합 오늘 배우려고 하는 여기에 보면 종합보험 중에 하나 종합 기업사랑보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특종 보면 이게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많이 해나가야 될 특종보험이 많이 발전해 나갈 거고 기타 한번 눌러보면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행사보험, 특히 행사보험 같은 거, 컨티전시 보험 이런 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 오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행사를 준비했는데 눈이 와서 또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가 되면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보험들 이런 거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해외 보험 여기 넣는 보증보험 우리가 해당했죠. 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재 여기 화재 종합으로 해서 기업사랑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지난번 설계 내 걸로 했어? 이철수님 쳐봐. 실제로 고객 등을 해놨으면 여기를 할 때 사용인을 꼭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 찾기에서 요거를 설계를 한 다음에 다음 이제 진도 나가면 가계 비가계 하고 개인정보 취득정보 요거를 꼭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항상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게 됐으니까 기본사항 저장 이렇게 누르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소지를 찾아서 넣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에 화재 기계 배상책임 기업휴지 가스배상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게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보를 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화재는 말 그대로 불나면 물어주는 거죠. 저 기계보험은 기계는 뭐예요? 기계는 왜 들어가 있어요? 기계보험은 뭐예요? 기계가 고장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한 것이든 화재가 아닌 것이든 제3자한테 배상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물어주는 보험을 이 보험 하나 기업사랑 안에다가 다 설계해서 넣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업 휴지는 뭐냐면 기업이 화재가 나서 또는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공장이 섰을 때 그때 고정비를 보장받는 거예요. 무엇을 보장받은? 고정비를. 기업 휴지 보험은 변동비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고정비. 우리가 규모의 경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일정한 고정비 들어가는 것을 생산량에 상관없이 항상 들어가는 월세, 인건비, 세금, 계약 전력 요금 이런 것들을 보장받는 게 기업 휴지. 그래서 이게 뭔지는 내가 설계하거나 설명은 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담보가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뭐라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기업 휴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증권을 봤으면 쫄지 말고 그렇죠? 쫄지 말고 안 물어봐요. 아이고 기업 휴지까지 들으셨네. 회사가 그런 회사는요 진짜 잘 나가는 회사예요. 저도 이 기업 휴지 보험을 가입시킨 회사가 세 개 정도밖에 없어. 3개 정도밖에 없어. 이게. 큰 회사들은 물론 식당도 점포 휴업손해가 기업 휴지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게 점포 휴업손해가 이게 그렇게 특이한 담보고 그다음에 가스 배상. 가스가 펑 터져서 문제가 돼서 불이 나면 화재 보험으로 보상받는데 가스가 딱 터지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압력이 갑자기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그게 튀어나가요? 가장 약한 부분으로 유리창 출입문 쪽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팍 튀어나가서 파편이 그쪽으로 확 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차라든 이런 것들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처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폭발을 팍 했다 생각하면 제가 아현돈 가스 폭발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현돈 가스.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때 제가 그 옆에 카센터에 있었어요. 그 뒤로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이거를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안 했어요. 영수증만 들고 그냥 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잘 달리는 줄 몰랐어요. 와, 1시간 동안 불길이 나는데 무서워서 못 쳐다봤어요. 그 뒤로 심장 두근두근한 증상이 생겼어요. 가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통닭이 가스불에 들어가면 막 타잖아.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뭐 입맛 다시오 왜? 이게 가스. 그래서 이건 강제보험이에요. 그래서 8천만 원씩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종합보험이니까 반드시 2개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를 눌러보면 화재가 있는데 여기는 화재 손해하고 배상 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화재 실화. 실화는 뭐냐면 실수로 불을 뭔 일 있어요? 아니요, 잘 좀 메모해갖고 아 이거 스터디하게 해요. 아 예. 저기도 또 해놨어요. 그 화재 대물 배상, 실화 대물 배상. 실수로 불이 나면 옆집한테 피해를 줬을 때 물어주는 건데 밑에를 보면 특수건물이라고 돼 있어요. 특수건물은 어떤 거가 특수건물일까요? 자격지적 처음에 봤죠. 대표적으로 아파트는 몇 층 이상? 16층 이상. 건물은 몇 층 이상? 11층 이상. 공장은 몇 메터 제곱 이상? 3,000m 제곱 이상. 등등등등. 은 나라에서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보험 안전과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따라서 가입을 반드시 10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그렇게 들어줘야 돼서 선택을 해야 돼. 조그마한 공장은 위에 거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넣으시고 이제 주소를 아까 넣어주세요. 여기 사진 촬영할 때 여기 가만히 서서 하라고 했는데 자꾸 움직이네. 이런 건 탁 지나가도 돼. 이런 거 빨리빨리 지나가도.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물건명에다가 뭐 회사 이름을 딱 적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실제 중요하고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쉽게 들어가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렵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등록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건 구분을 여기 눌러보시면 일반과 공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 사람이 사는데, 그리고 하나는 공장은 물건을 만드는 곳, 나머지는 뭐라? 일반이다. 사람 사는 곳, 주택, 물건 만드는 곳, 공장, 사람 사는 곳, 이 두 가지가 아닌 곳이 일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특수 건물에서 요거를 눌러보면 이 돋보기는 눌러보라는 뜻이에요. 돋보기는 눌러봐라. 요걸 눌러보면 요 주소지에 이게 특수 건물에 해당된다면, 특수 물건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떠요. 그래서 주소지에 쭉 나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데가 특권이다. 그러면 특권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확인 닫기 하고 다음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등록. 회계수는 하나, 1. 공장 하나니까, 그 회사 하나니까 등록.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또 먼저 해나가면, 여기서부터 여기 등록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네모칸 파란색은 항상 눌러봐야 돼. 요렇게 눌러서 적용되는 것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 있죠? 뭐라고 쓰는 거는 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고급 기술은, 사기꾼들은 가끔 엉뚱한 걸 적용해 놓고 긴 것 마냥 실제 영위업종에다가 딴소리를 딱 써놓으면, 여기다 써놓은 것은 사실은 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꼭 내가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은 뉘앙스를 딱 주는 사기 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딱 골라냅니다. 증권을 딱 보면 이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걸 딱 보고 증권을 딱 골라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장난을 치는 업종이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일반 형태의 건물, 무역 건물, 부속 건물, 특정 물건, 휴업 증권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부속 건물은 뭘까요? 일반 형태는 이런 건물, 공장이면 공장 건물, 사무실이면 사무실 건물. 부속 건물은 공장에 있는 기숙사나 창고나 사무실 같은 거, 이런 것을 부속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부속 건물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렇게 하고 오른쪽 눌러보고, 그러면 부속 건물에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정 물건에 들어가 보면, 특정 물건 들어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특정 물건에 해당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눌러서 휴업 중 공장이 있죠? 공장이 휴업 중이면 사고 위험이 적을까요? 높을까요? 적죠. 네, 공장이 안 들어갔죠. 정상적이라면 적어야 돼. 그래서 보험료를 반 정도만 받아. 그런데 실제로는 적을까요? 높을까요? 실제로는 높아. 왜? 요번 기회에 불길러 갖고 보상받아갖고 딴짓 하려고 높아. 실제로는 실제로는 높아요. 그래서 휴업 공장은 보험을 인수를 잘 안 해줍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일반 형태로 들어가서 건물을 넣고 목적물면
요거 우리 여기 이거대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뭐를 해야 돼요? 이제 공장을 1공장을 해야 돼. 1공장을 설계를 해보는 거야. 1공장 설계를 해보면 1공장이라고 치고 적용업종 여기가 이 설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여기가 다른 건 틀려도 용서가 되는데 이걸 틀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업종이 틀리면 용서가 안 돼. 이거는 제자 새로 다 해야 되고 이게 보상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데가. 그래서 여기를 보면 쭉 이렇게 내려왔다 올렸다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쭉 내렸다 뭐 하나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들어가 봐요. 그다음 우리는 플라스틱은 화학공업이에요. 화학공업, 석유화학이라고 하잖아요. 화학공업에서 플라스틱을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플라스틱도 종류가 참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발포라는 말이 나오고 비발포라는 말이 나오죠. 발포는 뭐예요? 뽁뽁이, 뻥 튀기듯이 플라스틱을 뻥 튀기를 튀기면 뭐가 돼요? 스티로폼이 되는 거예요. 뻥 튀기를 튀기면. 그런데 뻥 튀기를 튀길 때 뭐가 들어갈까요? 가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위험해. 스티로폼 그래 불이 잘 나요. 그리고 잘 타요. 플라스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P라는 재질이 있고 보통 PP라는 재질이 있고 PVC라는 재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PVC는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물관, 회색깔, 회색 이게 PVC. PP는 또 많이 들어봤죠? PP마대 톤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겨 푸대자로 만드는 재질 PP. P는 폴리에틸렌 부드러워. 그래서 이렇게 잘 휘게 만드는 재질이 있어요. 이렇게 재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플라스틱 원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가연성, 열 경화성이냐, 열 가소성이냐. 열을 받으면 불이 잘 탄다, 소화가 잘 된다. 이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닐 같은 경우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삼겹살집에 가면 접시 불판 옆에 있던 거 시커멓게 있긴 타지만 안 타. 이건 열 경화성 플라스틱. 그래서 고무다라 잘 타요 안 타요? 잘 안 타요. 잘 타요. 잘 타요. 네, 잘 타는 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접시 같은 건 잘 안 타요. 그래서 인수 요청을 할 때도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으로 화재의 위험이 적다 이렇게 말을 있어야 돼요. 알면. 그럼 언더라이팅 담당자인데 저는 실제로 그래. 야, 이 컴퓨터 이 껍데기 이거 장석 돌가루랑 같이 하는 거야. 이거 라이터로 불 질르려고 해도 안 타는 거야. 왜 안 봐도 타봤자 기계만 타. 아 위험한. 그래. 그래서 기계 자체에 화재가 나면 소화기가 작동되는 그런 센서가 있고 조합되는 그런 설치가 돼 있는 거에도 안 받아? 위에서 받지 말라고 해서 그래 너 위에 말만 들어라. 너 내가 반드시 너 내 영업부로 내 추천할게.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위험한 것은 플라스틱이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포장하는 종이나 비닐루가 더 위험합니다. 제품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그리고 두루마리 비닐로 잘 탄다고 해. 야 종이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은 거는 불이 잘 안 붙어. 너 붙여봐. 종이 두루마리 잘 붙는가. 한 장 한 장이나 태우지. A4 이게 두께 놓고도 불 붙여봐. 쉽게 붙나. 태워봐.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실제 태워보세요. 집 그러다 홀랑 태우지 말고 바깥에서 태워보세요. 잘 안 붙어요. 진짜 딱딱 붙어있는 거라 두루마리가 잘 안 탑니다. 이걸 골라서 하는데 그래서 발포, 뻥튀기를 하는 게 없다. 비발포. 그래서 그 중에서 필름 제조, 필름 비닐루. 비닐루와 필름의 차이는 뭐예요? 일본 사람이 얘기하면 비닐루고 미국 놈이 얘기하면 필름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비닐루, 필름. 맥주, 비어 얘들은 삐루 그러잖아요.
이것말로. 그래서 이걸로 비발포 소형 제품으로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A급, B급 위험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위험한 투기품이 있어. 신나, 불 붙으면 훌렁 타는 거, 뭐 이런 거, 가솔린 이런 거. 그리고 중유, 등유 이런 거는 B급 위험품에 해당되고요. 사실은 이 플라스틱 원료는 A급 위험품에 해당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전부 다 그 이외의 작업으로 보통품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요일수상의 위험품, 그 화재에 대한 타 위험품 이런 걸 보면 A급 위험품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했다. 그래서 업종 선택을 해주고 착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공장의 A동의 건물의 1공장의 건물은 비발포 소형 제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하고 실제 업종에다는 걸 해줘야지. 실제 공장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면 돼요? 이제 플라스틱 제품 제조, 또 뭐 어떤 거는 뭐 컵 제조라고 하도 좋고 원하는 대로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반드시 또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첨가제 뭐 이런 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컴파운드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컴파운드는 뭐냐면 그 컴파운드 밀가루 같이 가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제품 제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하고 필름과 제품의 차이는 일정한 두께 이상, 일정한 두께 이하는 필름으로 보고 그것을 벗어나면 이것도 제품으로 봅니다. 0.06mm 이상 얼마 이하 이게 기준이 있어요. 외우지는 못합니다. 제가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하고 생산 여부가 있다. 여기 N 체크해주고, 이거 Y가 있으면 안 되지요. 달라지죠. 얘기가 N으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급수를 적용하는 건데, 적용 업종이 중요하다시피 요 급수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눌러서 여기를 급수 선택을 지상층부터, 지하가 없다 0, 지상 1층. 높이는 이 하나 이 전산에서는 공장이 어떤 거는 1층이 10m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뭘 만드는 데서 아주 3m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장이 층고라고 그래요. 층고. 층고가 높으면 평당 단가가 커야 돼요. 많이 잡아줘야 돼, 가격을. 왜? 철근도 많이 들어가고 판넬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평당 면적은 바닥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런데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이 높이도 적어줘야 되는데 보통은 6m, 5m, 6m, 7m 요 정도입니다. 어떤 데는 12m짜리도 있어요, 공장이. 그래서 실제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걸 넣어주시고, 그런데 요거를 7m인데 6m로 넣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상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업종과 급수는 중요하다. 그래서 급수를 눌러서 따당 누르면 검색을 하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말로 돼 있는 게 있고 이미지로 보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지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지가 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철골조 이렇게 누르고, 조는 기둥조, 샌드위치 판넬 즙은 뭐예요? 슬라브 즙 같은 지붕. 그리고 벽은 샌드위치 판넬. 이렇게 하면 3급이 되겠죠. 근데 스톱. 철골에다가 H빔, H 형태라고, H 형광이라고 하죠. H빔. 예? 기억나세요? 건물 지을 때 H 입자로 돼갖고 쇳덩어리 같은 거. 네. 예. 그거에다가 슬라브를 치면 이게 1급일까요? 3급일까요? 1급. 3급입니다.
그러면 1급과 2급과 3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아, 여기는 급수가 낮을수록 안전한 거죠. 안 좋은 급. 안 좋은 1급이 좋은 거예요. C급이라고 하잖아요. C급인가 A급인가 마찬가지. 1급이 좋은 거. 그래서 내화 구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가 기둥, 바닥, 보가, 지붕, 외벽 아까 이 세 가지가 다 내화 구조일 거면 1급. 2등급은 내화 구조 지붕만 불연재료고 나머지가 내화 구조이면 2급. 세 군데가 다 불연재료면 3급.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내화 구조는 뭐고 불연재료는 뭔가? 우리 소진 씨가 물어보죠? 응. 그래서 내화 구조는 불났을 때 버틸 수 있으면 내화 구조입니다. 그런데 못 버티면 샌드위치 판넬은 못 버텨요. 잘 안 타긴 안 타는데 못 버텨. 그러면 이건 불연재료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내화 구조 불났을 때 버틴다. 이 HB면 못 버틴다. 버티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화 피복. 불에 버티는 피복을 씌운다. 그래서 시멘트 가루나 페인트 같은 걸 뭐 내화 피복을 씌웠다. 그러면 내화 구조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재에 철골조 슬라브즙 돼 있어도 3급으로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차 빼고 오겠습니다. 네? 차 빼고 오겠습니다. 네, 차 빼러 오니까 걸로 다니고 싶어. 이거